안녕하세요. 모범생 김태훈입니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 순위표가 나오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개수에 따라서. 제가 이거를 어제 보는데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재들은 올림픽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TV를 쳐다보고 앉아서 저 아이의 머릿속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놀라실 겁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한다고 치면 뭐 금메달이 몇 초다. 그럼 은메달은 0.1초 늦었고 뭐 동메달은 0.2초 늦었고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금, 은, 동이라고 하는 메달이 되는 순간 은메달은 10개가 돼도 금메달 하나 못 해요. 그 국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분명히 수영이라고 하는 기록은 연속적인데 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불연속적인 상태가 됐을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연속적인 개념이 불연속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을까? 나중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는데 이게 미분이라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개념이,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미분이라는 개념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기울기가 바뀌면, 기울기가 뭐 낮았다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연속적인 게 불연속으로 된다.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올림픽의 이 순위표를 보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뭔가 약간 그 손해보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은메달 10개나 더 많은데 금메달 하나만 타고 우리나라보다 순위 위에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이제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왜 저게 저렇게 됐을까? 은메달 100개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차이만큼 차이가 진짜 있는 걸까? 수영은 솔직히 0.01초만 차이 나도 그냥 이게 솔직히 그냥 실력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잖아. 이게 정말 유효한 건가?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보니까 통계라는 개념인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볼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해석하면 결과가 또 저렇게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은메달 5개는 금메달 하나로 칩시다. 이랬다고 하면 은메달 10개 있으면 금메달 2개 더 딴 나라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은 또 통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사회학이더라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거잖아요. 은메달 100개 있어도 금메달 1개 이상이라고 치지 말자. 무조건 금메달은 금메달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메달이 같으면 은메달 개수로 하자. 은메달이 같으면 동메달 개수 많은 데가 위쪽으로 가자.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냐라고 하면 어떻게 맞다고 하겠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2년 후에 올림픽 할 때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이제는 순위 정하는 거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사회학이요, 통계요, 미분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진 못했죠. 근데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막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나도 계속 되는 거예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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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이런 식으로. 올림픽이라는 거 하나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 갑자기 미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때는 그게 미분인지 몰랐죠. 통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사회학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사회학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에 뭐가 또 진행이 됐었냐면, 지금 얘기하면 인식론인데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 현상이 정말 그것일까? 내가 정말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 사실이란 무엇인가? 해석된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인식론 쪽으로도 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 하면은 선거. 이런 식으로 선거하는 게 맞나? 절대적으로 선거를 하는 게 맞나? 상대적으로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투표, 선거. 이쪽으로 또 막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 올림픽을 보면서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TV를 보면서. 그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재들의 머릿속에서는 뭔가 하나를 보면요, 이게 정말 가지처럼 마구 뻗어나가요, 생각이. 그리고 이거는요, 모든 영재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떠한 어른보다도 뛰어난 분야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아직 뇌가 다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뇌가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개념이라는 것이 머리에 장착된 어른들은 무언가를 보면 보통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뭐를 보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뭘 확장해요. 그래서 확장을 한 3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과는 전혀 다른데 막 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애가 뭘 봤는데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얘가 벌써 머릿속에서 뭘 단계 건넌 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 요새 대입 논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 이게 2024학년도 서울대 사회학과 구술고사거든요. 논술고사. 여기 보면은 처음에 도로에서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안내문을 붙인 승용차에 대한 예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이거를 붙이고 다니면 교통사고율이 줄어들까? 그거에 대한 통계가 유효할까?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에 있는 문단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기에 난 총알 구멍 개수가 관측된 부위를 보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디를 맞은 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가랑 나를 보면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좀 승용차 얘기고요. 제2차 세계대전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요. 가와 나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래요. 공통점이 있단 얘기잖아요. 심지어 두 번째 문제는요. 가 또는 나에서 문제가 된 상황과 유사한 다른 사례까지 얘기를 하래요. 그럼 가와 나가 지금 뭔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과 아이가 타고 있어라는 안내문을 붙인 차량의 운전이. 이게 사실은요. 통계를 내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 논술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통계를 냈을 때 이것이 정말 유효한가? 라고 하는 논리를 너가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예시까지 들 수 있는지, 너 이거 정말 이해하고 있니?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더 큰 개념, 상위 개념, 추상화된 개념에 대한 거를 통합시킬 수 있으면 그걸 다시 구체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고력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올림픽을 보면서 이거 순위를 딱 보면서 통계 개념 생각하고 미분 개념 생각하고 사회학 개념 생각하고 이게요 진짜 모든 아이들이 어른보다 뛰어난 분야거든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뭘 해줘야 되냐,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해줘야 되냐. 얘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막 할 거예요. 분명히 올림픽 보다가 사회학 관련된 얘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럼 그럴 때 그렇구나 해주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 같자는 소리야. 막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럼 아이는 알아서 머릿속에서 가지를 마구마구 뻗으면서 사고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아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어른들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거를 그대로 놓아두고 이 아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얘가 그 가지를 뻗어갈 수 있게 놔두는 것만으로도 얘는 나중에 미분 배우고 통계 배우고 사회학 배울 때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영재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이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고 빠르게 일어나는 애들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신기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그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 얘가 그때 여러 가지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그냥 탑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재들이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창의력, 사고력을 놔두게 해놓은 상태로 잘 자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알았던 개념, 오케이, 그거를 사회학이라 부르는구나. 개념 공부할 것도 없어요. 영재들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가 더 사고력이 뛰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사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사고력은 아이들이 월등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림픽 보다가 그 7월 28일 밤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를 따니라고 1위가 딱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다 캡처해가지고 막 올리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그랬었지. 이렇게. 특히나 이제 영재를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해주시고 이 아이의 그런 확장적인 사고를 많이 존중을 해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